첫 번째는 종목 선적에 관한 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스닥 하시다가 나스닥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함부로 5일 하고 5일 하다가 또 안 돼요. 또 골드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 잘 된다고 또 좋아했다가 또 안 된다고 또 다른 애 했다가 그러신 분들 중에 돈 버시는 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정했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잘 아시는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를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스. 가스는 하면 안 됩니다, 형님들. 가스로 돈 버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가스는 하지 말라. 나스닥 정했으면은 나스닥을 끝까지 하시고, S&P를 정했으면은 S&P를 끝까지 하시고, 그 종목만 열심히 한 종목만 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옮긴다고 안 되던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왼쪽에서 쳐맞고 오른쪽에서 쳐맞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자,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그거를 홀딩을 하냐. 아니, 수익이 1억이 넘었는데,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왜 익절 안 하고 홀딩을 하고 있냐. 익절 안 하고 싶냐. 왜냐면 자기는 진작에 익절했거든. 그러니까 막 맨날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불의 모투네. 어떻게 이거를 익절 안 하고 가져가냐. 이 모투 아니냐.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왜 되는 겁니까? 왜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익의 금액을 보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익절을 하고 싶어. 근데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시작인데 이걸 도대체 왜 익절을 해야 되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되게 큰 그림을 보고 이제 됐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이제 시작인데 왜 익절을 합니까? 이제 시작인데.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새끼 왜 익절 안 하지? 나였으면 익절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물 하다 보면요. 잘 될 때 평가손익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 커지는 평가손익을 보면은 정신을 또 못 차려요, 초보자분들. 근데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하는 겁니다. 차트가 아직 더 갈 자리가 있고 더 올라가는 방향인데 굳이 성급하게 익절을 하는 실수. 그러면 익절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반대로 치다가 번 거 다 까먹어요. 자, 그래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금액을 보면 안 되고 차트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된다. 처음부터 그러한 흐름을 보고 들어갔다면은 여기서 굳이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금액을 보시면 안 됩니다. 금액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 보고 하면은 절대 크게 벌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빌드업이 없다면 의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높은 건물을 우리가 이제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은 바닥을 파야 돼요. 맞죠? 바닥 다지기를 해야죠. 그래야 건물을 높이 천천히 잘 올릴 수 있습니다. 차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하락을 제대로 된 상승을 주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하락을 주기 위해서는 이 빌드업이라는 걸 걸쳐야 돼요. 그 빌드업이 뭡니까? 뭐 헤드앤숄더든 역헤드앤숄더든 맞죠? 그런 차트의 패턴, 그 패턴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뭔가 슈팅이 나왔다. 장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장전에 요까지 했어. 장전에 한 요 정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장 시작을 했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려. 그러면은 장전에 이렇게 한 거는요,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장 시작하고 나서도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이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 조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이렇게 깨졌다. 여기가 깨졌죠. 이랬을 때 숏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뭔가 장 시작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분봉만 보면은 양봉 나오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겠죠. 또 여기서 양봉이 나온 거죠. 이 과정이 있든 없든 똑같이 큰 분봉으로 보면은 양봉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죠? 똑같이 양봉 두 개 나온 건데 틱 차트를 보면은 저기서 흔들었던 과정이 보이겠죠. 이 과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트는 바뀝니다. 저 과정이 없다면은 지금의 올라가는 상승에 대해서 또는 하락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시작 후 저점과 고점을 트래킹하라. 여러분들 장 시작하고 1시간이 넘었다면은 장 시작 후 고점을 갱신했는데 저점을 깬다면은 단타 매수는 손절하고요. 또는 스위칭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죠. 장 시작하고 1시간이 넘었어요. 자,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장 시작 후에 고점 여기를 깬다면은 매도는 손절 또는 스위칭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소한 팁을 또 드리자면은 이 지지해줬던 장시작 고점과 장시작 저점이 13분봉의 중심선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면은 그걸 깼을 때의 신뢰성을 더 크게 가져야 됩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거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을 트래킹하라.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16,008에서 움직이고 있죠. 16,008, 16,010. 자, 장 시작하고 16,008에서 우리 여기서 시작했다고 봅시다, 형님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올랐어요. 16,060까지. 그러면은 눌림을 주더라도 16,030 정도에서 눌림을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형님들 올랐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장이 열렸어요. 요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단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손절하시고 어디서 스위칭을 때릴지, 아니면 손절하면서 바로 스위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장 시작하고 고점과 저점을 트래킹해야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좀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하셔야 여러분들 단타 매매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래량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래량은 형님들 1분봉밖에 안 됩니다. 일본 거래량, 분봉 거래량 따로 챙기지 않습니다. 딱 그냥 1분봉에서 거래량 딱 요거만 보고요. 자, 거래량이 그러면은 많이 나왔다, 그거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나옴의 기준은 2,500개 또는 400개, 4,000개입니다. 그러니까 2,500개 또는 4,000개를 넘는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이거 거래량 좀 많이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지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요. 2,500개, 4,000개 체크해 놓은 1분봉 차트를 저는 옆에 화면에서 항상 같이 켜두면서 모니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언제 많이 나옵니까, 형님들? 장 시작할 때 많이 나오죠.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바닥을 찍고 돌릴 때 거래량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 또는 고점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추세가 바뀔 때,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으로 갈 때, 또는 상승 추세를 깨고 하락으로 갈 때 거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추세가 꺾이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또는 음봉이 딱 뜰 때 그걸 캐치해서 거래량 캔들을 기준으로 차트를 본다면은 좋은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V자 반등이 나오네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차트에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 근데 거래량 안 터질 때도 있겠죠. 안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졌을 때 거기 바닥이 60분봉, 120분봉, 13분봉 뭐 그런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더블로 체크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바닥의 가능성이 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자리가 60분봉, 120분봉에서 중요한 자리인지 같이 더블로 체크해주면서 그 자리에 대한 신뢰성을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지표 경제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TV 3%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보실 거지 않겠습니까? 저도 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만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뭐 어디 하나를 뭐 배워, 어디 가니까 누가 지금 뭐 거래량이 중요하대, 뭐 거래량 말고 고용이 중요하대, 고용이 꺾여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한 2달 전에 봤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고용 지표가 나오네. 그때 그 사람이 고용이 꺾여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 고용이 꺾였어요. 근데 주가가 안 오르고 빠지네요. 그 사람 오른다 했으니까, 고용 중요하다 했으니까 난 롱 타야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물가가 어떻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 항상 인플레이션 얘기하잖아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1도 중요하지 않았던 지표입니다. 왜냐? 항상 2%에 왔다 갔다 하니까. 2%에서 조금 내리거나 조금 높거나 거기서만 왔다 갔다밖에 안 했던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걸 누가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고서 나서야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는 게 되게 작을 수가 있어. 되게 단편적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딱 보고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듯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딱 그 작은 부분 하나만 보면서 내 이 모든 경제를 다 한다듯이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나 뉴스에서 어떤 부분의 중요성을 보고 너무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중요한 부분을 따라가야지, 계속 과거에 이게 중요했으니까 지금도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항상 바뀌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또 언젠가는
뭐 소매 판매가 될 거고 또 언젠가는 또 ISM이 될 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 그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졸졸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계속 바뀌어요. 어제는 중요했지만 오늘부터는 아닐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승장의 특징. 자, 요거죠. 자, 오늘 딱 차트가 왔는데 요거 회색선 120분 봉, 60분 봉 회색선 지지해주는지 오늘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근데 장 시작하고 다시 16,032로 캔들 올리면은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여기가 쇼타임, 여기가 오늘의 쇼짜리입니다. 네, 16,000 초반 여기가 오늘의 쇼짜리입니다. 매도가 맞다면요. 그래서 이 회색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조금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저기를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깨더라도 장 시작하면서 바로 안착해주는 그런 차트가 자주 나옵니다. 자, 연준. 네, 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오른쪽 하단에 항상 형님들 저도 예전에는 안 띄워놨지만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바뀐다고. 10년물이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 이전까지 10년물은 계속 낮은 금리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10년물 역시도 올라간 적이 딱히 없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10년물이 매우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왜 반은 맞고 왜 반은 틀리냐. 처음에는 시장이 이거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은 미래를 보고 먼저 가요. 근데 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 그러면은 금리 올렸을 때 고금리였을 때 나스닥 롱 치면 안 되겠죠. 근데 숏 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롱 안 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손가락 개빨고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대로 반응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넘어갈 때는 연준에 맞선 사람은 돈을 벌고요. 연준에 맞서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시장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년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0년물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채권 금리가 지금 4.48%, 4.5%, 대충 4.45 정도 되는데요. 자, 연평균 10년 동안 꼬박꼬박 원금에 4.45%씩 이자를 주는 겁니다. 10년 뒤에 원금도 같이 주고요. 그러면은 주식이 여기서 매력적이려면은 이 4.45%보다 더 좋은 상황을 줄 수 있어야 주식이 매력적이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금리가 낮을 때는 악재가 터져도 덜 빠질 수 있지만 금리가 높을 때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주식시장에 안 좋다고 하는 게 그런 역학관계 주식의 매력도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높은 게 주식시장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대로 금리가 낮은 거는 주식시장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채권, 연준, 10년물 아셔야 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같은 10년물이 중요한 시기에 10년물을 모르고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진짜 눈을 감고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조금 까먹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자, 또 팁이죠. 자, 요겁니다. 다음 주제는 요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도파민이 생겨요. 나의 생각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 도파민이 그냥 뿜뿜합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또 단타를 하고 포지션을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도파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추세 매매로 형님들이 바닥에서 막 좋은 포지션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면 단타로 데일리로 하는 거라면은 돈을 벌었으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저도 단타 칠 때 항상 좋은 포지션에서 매수해서 뭐 또는 매도해서 수익이 딱 어느 정도 났어. 그러면 단타하면은 그만하죠. 추세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그날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맛있는 메인 파동을 먹었어. 그만하면 됩니다. 도파민 찾아서 계속 매매하다 보면은 결국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도파민 도박을 하러 가시거나 진짜 그냥 주사기 꽂으면 됩니다. 여기서 도파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정말 중요한 건데 되게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벌었으면 끝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 목적에 맞게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시장을 나에게 맞추시면 안 되고요. 나를 시장에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매매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매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다르고 여러분들끼리도 다 달라요. 근데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를 기대하는 건 똑같죠. 네, 저도 이거는 정말 가끔씩 하는 실수인데 뭐냐면은 내 매매 스타일과 오늘의 시장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매매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이 나겠죠.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매매 스타일과 오늘 차트 흐름이 나랑 맞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면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네,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날 무리하게 복구해서 돈 벌려고 하다가 다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시장에 맞춰야 됩니다. 오늘 안 되는 장이고 오늘 거래량도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안 나오고 박스 치면서 추세 안 나오는 장에서 다 털리거든요. 오늘 그런 장이야. 근데 거기서 계속 해봤자 돈을 못 법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만해야 되는데 그걸 이기겠다고 하는 순간 무조건 털립니다. 시장은 오늘도 열리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열리기 때문에 굳이 오늘 살짝 손실 난 거 복구하려고 하다가 매매도 안 되는 장에서 큰 코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나를 시장에 맞춰야 된다. 시장이 안 맞는다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제 결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형님들, 뒤지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 제가 말해놓고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제가 말한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을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셔야 되는데 이걸 다 한다고 해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30%라도 도움을 받아서 연간 수익을 벌 수 있다면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만큼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실 거면은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작을 한다면은 잃을 가능성, 버냐 못 버냐가 아니라 버냐 잃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라면은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형님들.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 노력이라는 게 단순히 미장이 열렸을 때 그냥 포지션 들어가서 매매 트레이딩 하는 게 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트레이더들, 전 세계의 모든 트레이더들 다 하는 거예요. 그 다 하는 걸 해놓고 그걸 조금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장이 안 움직일 때, 시장이 멈출 때, 남들 잘 때, 그때도 계속 뭔가 생각하고 오늘 했던 거를 반성하고 뉴스 찾아보고 공부하고 장 움직일 때, 장 시작했을 때 매매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몇 년 했다고 해서 난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트레이더들이 다 하는 걸 나도 한 거다. 절대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을 하셔야 여기서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할 자신이 없다.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왜냐? 돈을 버냐, 돈을 못 버냐의 싸움이 아니라 돈을 버냐, 돈을 잃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겠죠. 모두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형님들. 제로섬이에요. 누군가 돈을 잃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이죠.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진짜 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은 제가 한 만큼 노력한다면은 적어도 평타는 친다. 그리고 제가 한 것보다 더 노력한다. 무조건 돈 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할 만큼 저 역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다면은 거기에서 살짝 재능까지 조금 있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방법은 형님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말 많이 쓰시고 생각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백날 해봤자 그냥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뭐 차트고 뭐 트레이딩고 뉴스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백날 매일만 열심히 해봤자 돈 못 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게 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